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예선 17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9월 6일 해외 축구 17경기 남자 축구 친선 루마니아 vs 캐나다.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플랜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한계를 가진다. 루마니아는 미하일라의 돌파와 타타스의 제공권으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나 슈팅 정확도와 마무리 부족이 득점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는 데이비드와 샤펠버그의 개인 기량이 위협적일 수 있으나 전술적 다양성이 부족해 단조로운 전개에 그칠 위험이 크다. 그리고 두 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한 상황에서 막히면 새로운 루트를 찾지 못하고 공격 효율이 극도로 떨어진다.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득점력 부재가 겹치며 양팀 모두 골망을 흔들지 못하고 끝날 확률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주고받는 공방 속에서도 무득점에 가까운 답답한 경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루마니아는 전방 마무리 능력 부재가 발목을 잡고 캐나다는 개인 기량 의존도가 높아 팀 전술의 다양성이 떨어진다. 양팀 모두 전술적 대안을 찾지 못해 90분 내내 답답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골망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이고 이번 경기는 무득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추천,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축, 월드컵 예선전, 아이슬란드 vs 아제르바이잔.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지나치게 단조로운 전술 구조로 인해 긴 시간 루즈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아이슬란드는 구두 연센을 향한 롱볼과 포스트 플레이로만 공격을 풀어가는 경향이 강하다. 아제르바이잔 역시 누리 F-M 랠리의 단일 루트에만 의존해 창의적 전개가 부족하다. 양팀 모두 플랜 B 전술이 부재해 수비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오히려 수월하다. 후반 교체 자원들 또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꿀 만한 영향력을 갖추지 못했다. 결국 답답한 전개가 90분 내내 반복되며 승부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무승부 가능성이 높다. 이라이슬란드와 아제르바이잔 모두 전술적 단순함과 공격 패턴의 반복성이라는 한계가 뚜렷하다. 공격수들의 개인 능력에 지나치게 의존해 팀 차원의 변칙성이 거의 없다. 교체 자원들도 공격력 강화 효과가 제한적이라 후반부에도 루즈한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무승부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 강축, 몰도바 vs 이스라엘. 이 경기는 수비 조직력이 완전히 흔들린 몰도바와 공격 전개가 날카로운 이스라엘의 맞대결이다. 몰도바는 중앙과 측면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킬패스와 슈팅 기회를 허용하는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반면 이스라엘은 간델만이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며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아바다와 페레츠의 조율로 공격 효율성이 높아진다. 몰도바가 홈에서 버티려 해도 수비 뒷공간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이스라엘의 압박과 속도전을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루트 다양성에서 앞서는 이스라엘이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수비 조직력 붕괴 여부가 승부의 핵심이다. 몰도바는 하프 스페이스를 방치하며 상대 공격진에게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내주고 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간델만과 아바다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돌파를 이어가며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 결국 전력과 전술 안정성 모두에서 앞선 이스라엘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몰도바 패 강축,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이탈리아 vs 에스토니아. 이 경기는 이미 객관적인 전력 차이에서부터 균형이 무너져 있다. 이탈리아는 점유율과 압박 모드에서 우위를 점하고 특히 코너킥 패턴을 통한 헤더 공격은 에스토니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반면 에스토니아는 빠른 역습을 노리겠지만 중원에서의 열세와 세트피스 불안이 겹치며 공격 전환조차 매끄럽게 이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에스토니아의 수비 집중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탈리아는 다양한 루트로 기회를 창출하며 스코어 격차를 벌려갈 것이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이탈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탈리아는 코너킥 세밀 패턴과 전술적 완성도를 앞세워 경기 흐름을 초반부터 장악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는 사피넨과 카이트의 역습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술적 짜임새와 피지컬 열세로 인해 반전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이탈리아가 안정적인 운영과 세트피스 강점을 무기로 무난히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이탈리아 승 강추, 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그리스 vs 벨라루스. 이 경기는 홈 강세와 공격 효율성에서 뚜렷하게 앞서는 그리스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오아니디스가 전방에서 기회를 만들어주고 펠카스와 바카스타스가 이를 마무리하며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완성할 수 있다. 반면 벨라루스는 전개 속도가 느리고 후반부 집중력이 떨어져 실점을 허용하는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국제무대 데이터에서도 홈원정 성적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심리적으로도 원정팀이 불리하다. 결국 이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와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위인 그리스가 흐름을 완전히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승부처에서의 집중력 차이 역시 홈팀 그리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일그리스는 홈에서 안정된 수비 조직과 바카스타스를 중심으로 한 날카로운 공격 전개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다. 벨라루스는 원정에서 수비 라인이 쉽게 무너지고 공격이 단조로운 한계를 보이며 고전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기는 그리스가 홈 강세와 전술적 완성도를 무기로 삼아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그리스 승 강추. 핸디핸디 무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몬테네그로 vs 체코. 이 경기는 전술적 상성이 그대로 경기 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체코가 3백으로 나서면 윙백이 커버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고 몬테네그로는 포백 기반에서 측면 윙어와 풀백이 동시에 가담의 수적 우위를 만든다. 이 우위는 단순히 크로스 기회로만 이어지지 않고 하프 스페이스 침투를 통해 슈팅 찬스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체코는 시크의 결정력에 기대해야 하는 단조로운 공격 루트가 많아 측면 주도권을 잃을 경우 답답한 전개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측면에서 수적 우위를 점하는 몬테네그로가 공격적으로 더 다양한 옵션을 가져가며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일몬테네그로는 측면에서 확실한 수적 우위를 점하며 하프 스페이스까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다. 체코는 시크의 개인 능력에 기대겠지만 전술적, 구조적 약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전술적 상성을 활용해 경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며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몬테네그로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슬로베니아 vs 스웨덴. 이 경기는 체력과 활동량이 승부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슬로베니아는 홈 이전과 강한 압박으로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스웨덴은 장거리 원정과 피로 누적으로 인해 평소에 기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원에서 로브리치가 압박 강도를 높이면 스웨덴의 빌드업이 끊기며 역습 기회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빠른 전환과 세트피스 위협이 더해지면 경기 후반에도 주도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체력과 집중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일 슬로베니아가 유리한 흐름을 끝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슬로베니아는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스웨덴의 템포를 무너뜨릴 수 있다. 스웨덴은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으로 전술적 완성도를 유지하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가 두드러질 수 있다. 종합적으로 체력, 심리, 전술 완성도에서 앞선 슬로베니아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슬로베니아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브 언더 추천. 페로제도 vs 크로아티아.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크게 작용한다. 페로제도가 홈에서 수비 블록을 낮추고 버티려 하겠지만 압박 강도와 세트피스 집중력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반대로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 상황마다 다양한 전술 패턴으로 기회를 창출할 수 있고 페리시치와 크라마리치가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들 것이다. 페로제도가 초반에는 의지를 보이더라도 체력 부담과 수비 집중력 저하가 겹치면 후반부에는 크로아티아의 공격 물량 공세를 막아내기 어렵다. 결국 경기 전체 주도권은 크로아티아가 쥐고 세트피스를 중심으로 득점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전력 격차와 세트피스 집중력이 명확히 갈라지는 구도다. 페로제도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체력과 수비 집중력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세트피스와 측면 돌파를 앞세워 경기 내내 압박을 이어갈 수 있으며 후반부로 갈수록 득점 기대값이 높아진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안정적인 전술 완성도와 개인 기량 우위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페로제도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우크라이나 vs 프랑스. 이 경기는 프랑스의 전술적 디테일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티란과 세르키가 페널티 박스 측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연계는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며 우크라이나 수비가 이를 따라가기엔 부담이 크다. 특히 원투패스 패턴과 시선 교란 무브먼트는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부수는 데 최적화돼 있어 우크라이나 최종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높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카바에프와 주브코프를 앞세워 반격을 노리겠지만 압박과 공간 커버에서 흔들리면 경기 주도권을 되찾기 어렵다. 결국 프랑스의 패턴 플레이가 누적되며 경기 전체 흐름은 프랑스 쪽으로 크게 기울 전망이다. 프랑스는 티란과 세르키의 유기적인 움직임을 통해 하프 스페이스를 완벽히 장악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비 라인이 시선 분산과 빠른 연계 패턴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경기를 끝까지 버티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전술적 디테일과 피지컬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우크라이나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스위스 vs 코소보. 이 경기는 스위스가 샤카를 중심으로 한 박스투박스 운영에서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샤카가 후반과 전방을 연결하며 템포를 조율하면 엠볼로와 은도의 공격 옵션이 동시에 살아난다. 반면 코소보는 박스투박스 전술에 유난히 약한 면모를 보여왔고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 엠볼로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내줄 수 있다. 특히 코소보 수비진이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연속적인 압박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실점이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까지 겹치면 스위스의 공격 루트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상승과 안정적인 빌드업에서 앞서는 스위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일스이스는 샤카의 전방 연결과 은도의 측면 활동, 엠볼로의 결정력이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코소보는 수비 간격 유지와 전술적 대응에서 뚜렷한 한계를 보이며 강한 압박 앞에서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경기는 스위스가 전술적 완성도와 전력 우위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스위스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보브 추천. 덴마크 vs 스코틀랜드. 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최근 안정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볼이 위치한 지역마다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방식은 상대의 압박을 무력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4-4-2의 단순 구조 탓에 중원에서 밀릴 수 있으며 길모어의 전개도 덴마크의 압박에 차단될 위험이 크다. 결국 중원에서의 숫자 싸움과 볼점유율 주도권에서 앞서는 덴마크가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덴마크가 전방 마무리에서 세밀함을 놓친다면 흐름이 늘어질 수 있다. 하지만 경기 전체를 두고 본다면 체력 전술 심리까지 모두 앞서는 덴마크가 결국 판을 주도할 것이다. 1덴마크는 에릭센을 중심으로 한 점유율 지배 전술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준비가 되어 있다. 스코틀랜드는 아담스와 맥긴을 앞세운 저돌적인 움직임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구조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 결국 이 경기는 덴마크가 전술적 안정감과 점유율 지배력을 앞세워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덴마크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버뮤다 vs 자메이카. 이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도다. 버뮤다는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장시간 버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만 체력 소모와 압박 강도를 감안하면 후반부의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측면 돌파와 브라운 러셀의 중원 장악을 기반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특히 자메이카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체력 우위를 앞세워 경기 후반에도 흐름을 잃지 않고 몰아붙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력 차이와 측면 파괴력에서 앞서는 자메이카가 경기 전체를 주도할 것이다. 1위 경기는 전력 격차가 뚜렷해 초반부터 자메이카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버뮤다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버티려 하겠지만 후반부 체력 저하와 마킹 실수는 실점으로 직결될 수 있다. 반면 자메이카는 그레이의 측면 파괴력과 중원 장악을 앞세워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며 최종적으로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버뮤다 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보브 추천. 트리니다드 토바고 vs 키라소. 이 경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선수비 후역습 전략이 키라소의 허점을 파고들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가르시아와 몰리노가 전방에서 빠른 움직임을 보이면 키라소의 수비는 뒷공간 커버에서 버거운 장면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램퍼사드가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며 볼을 탈취하면 역습 전환 속도는 더욱 빨라진다. 반면 키라소는 로카디아 중심의 전개가 단조롭고 마가렛이 고립될 경우 공격 루트가 막히면서 답답한 흐름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키라소의 수비 전환이 느린 만큼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실리적인 운영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결국 이 매치는 전술적 응집력과 빠른 역습 효율성에서 앞서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1.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안정적인 선수비 후역습 구조를 바탕으로 상대의 허점을 정확히 공략할 수 있다. 가르시아와 몰리노의 침투가 살아나는 순간 키라소 수비는 무너질 위험이 크다. 키라소는 로카디아와 마가렛 중심의 공격이 단조롭게 막히면서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실리적인 운영으로 경기를 통제하며 승리를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트리니다드 토바고 승 강추. 핸디핸디 승 추천. 언더 추천. IT vs 온두라스. 이 경기는 중원 싸움에서 이미 기울어진 저울이다. 온두라스는 더 많은 숫자를 중앙에 배치해 점유율을 통제하고 경기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 IT는 빠른 측면 돌파로 균형을 깨려 하겠지만 전술적 짜임새가 부족해 온두라스의 압박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IT는 점유율 열세가 누적되며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것이고 온두라스는 안정적인 전개로 기회를 늘려갈 전망이다. 결국 경기 흐름은 온두라스가 가져가고 IT는 반전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양상이다. 1. 온두라스는 중원 우위를 기반으로 경기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쿠이오토와 윙 자원들의 연계를 통해 꾸준히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IT는 빠른 돌파 외에는 뚜렷한 해결책이 부족해 시간이 흐를수록 밀릴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온두라스가 중원 장악력과 전술적 짜임새를 바탕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IT패 강추.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 추천. 니카라과 vs 코스타리카. 이 경기는 구조적 허점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가 핵심이다. 니카라과는 최종 수비와 3선 미드필더 라인 사이 간격이 태평양처럼 벌어져 상대에게 결정적 찬스를 내줄 수밖에 없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가 이 공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공격 전개를 주도할 수 있고 마르티네즈의 스피드가 이를 뒷받침한다. 니카라과가 초반에는 수비 블록을 두텁게 가져가더라도 간격 관리가 무너지면 후반부로 갈수록 더욱 큰 위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기 흐름은 코스타리카의 전술적 완성도와 공간 활용 능력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일리카라가는 수비 마이너스 미드필더 간격 문제를 끝내 해결하지 못하며 경기 내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코스타리카는 아길레라, 자모라와 마르티네즈의 조합으로 공간을 집중 공략하며 승리 시나리오를 완성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코스타리카가 전술적 우위와 안정감을 앞세워 원하는 결과를 가져갈 흐름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니카라과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U-23 아시안컵. 라오스 vs 대한민국. 이 경기는 전력 차이와 피지컬 격차가 뚜렷한 매치업이다. 대한민국은 조상혁의 포스트 플레이와 강성진 이승원의 연계가 맞물려 라오스의 박스 안을 쉽게 흔들 수 있다. 라오스는 수비 숫자를 늘려도 제공권과 스피드에서 밀려 압박을 버티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공중볼 장악으로 일방적인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체력 차이가 누적되면 라오스의 집중력 붕괴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결국 후반으로 갈수록 라오스는 수비 라인이 무너지고 한국이 다득점을 쌓아갈 확률이 높다. 일라오스는 수비 라인을 깊게 내려 세우더라도 제공권과 집중력에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조상혁의 포스트 플레이와 이선의 활발한 연계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확실히 쥘 가능성이 크다. 라오스가 단순 역습으로 변수를 노리더라도 체력과 피지컬 차이는 결국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대한민국의 승리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오스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강추. 라트비아 vs 세르비아. 이 경기는 루키치의 메잘라 움직임의 핵심이다. 세르비아는 루키치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침투하며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곧바로 미트로비치의 결정적인 마무리로 연결할 수 있다. 라트비아는 5백으로 버티려 하지만 하프 스페이스 대응력이 떨어져 파이널 서드에서 실점 위험이 크다. 세르비아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패턴으로 공격을 풀어가며 라트비아의 밀집 수비를 흔들어낼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전술적 완성도와 개개인의 기량 차이를 고려하면 세르비아가 경기 흐름을 주도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가져갈 수 있다. 일라트비아는 밀집 수비를 앞세워 최대한 실점을 억제하려 하겠지만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취약하다. 세르비아는 루키치의 침투와 미트로비치의 마무리를 통해 단순하지만 치명적인 공격 루트를 완성할 수 있다. 체력, 기술, 전술적 응집력 모두에서 우위를 보이는 세르비아가 주도권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를 가져갈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무패 라트비아 패 강추. 핸디패 추천. 언더보버 추천.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